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오늘은 왜 나는 야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게 네가 잘 못해서 느린 거야, 익숙해지면 금방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고요. 당연히 익숙하면 빠르겠죠. 근데 그런 문제 말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기본적으로 7시 퇴근을 했고요, 8시는 잦았고, 좀 피크 때는 이제 10시, 11시까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과 시작 시간이 7시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죠. 다시 그러면은 왜 야근을 했는가? 지금 업체 선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제는 스케줄이 촉박하다입니다. 공사 기간이라는 게 시작은 좀 늦춰질 수 있지만 이 마감 기간은 똑같거든요. 내가 뭐 앞공정 때문에 이게 늦어졌어, 근데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메꿔야 되거든요. 뭐 업체야 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관리자로서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공사할 때 이걸 메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근데 공사 전에 공무는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공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업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일을 시킬 거냐, 뭐 얼마나 어떻게 시킬 거냐, 요거를 만드는 건데, 자,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무가 업체 선정을 이때 못하고 이때쯤 했다. 이건 누구 책임? 딜레이 되는 건 누구 책임? 공무 책임. 그래서 이 공사 시작점을 당기기 위해서 야근을 한 거고요. 뭐가 문제였냐 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입찰 방식도 있고 지명 방식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역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시킬 거야, 이런 항목들, 이거에 대해서 너희 얼마나 받아야 돼, 이게 뭐 항목당 단가를 매기는 단가 계약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퉁쳐서 얼마라고 하는 이제 럼섬 계약도 있는데, 아무튼 업체들한테 이제 내역 금액을 받고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본사에 보냅니다. 이렇다는 내용. 그러면은 본사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이 정도로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고 이 예산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업체를 뽑아서 공사를 시작하겠죠. 여기서 문제 첫 번째는 업체 풀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는 어렵지 않아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해외 현장, 시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없어요. 한국 진짜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한국 있을 때는 정말 작은지 몰랐는데, 뭐 어디에 짓는다고 해도 그냥 다 갈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뭐 해외는 업체가 공사하러 오면은 뭐 3시간이 걸린다 뭐 이래버리면 힘들죠. 사실 안 하려고 그러죠. 뭐가 이제 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그 중에 골라서 시키지. 뭐 회사마다 다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채 비율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런 조건은 고사하고 그냥 업체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이거를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렸죠.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도면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가능한 건가 싶을 텐데요. 공무도 초기 단계에 이게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보다 더 그렇죠. 도면이 빨리 나와야 뭐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든 내역서를 만들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처럼 안 되죠. 이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을 역산출해서 보면은 이때 도면은 없는데 공무에서 내역서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예전에 했던 뭐 비슷했던 공사들을 가지고 내역서를 일단 만들고 이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물량을 산출하고, 그러다가 이제 설계팀에서 허가 도면이 나오면 그거 보고 내역 다시 수정을 하고 물량도 수정하고, 이제 입찰 도면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고 공사를 많이 해봤으면 이 공사할 때 이게 분명 내역에 들어갈 텐데 설계팀한테 얼마나 들어간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못 갔어요. 사실은 그냥 도면을 봐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구글 검색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맞는지 막 비교하면서 만들고. 세 번째는 본사와 연락이 어려웠다. 이 시차가 문제인데요. 한국이랑 15시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거의 매일 주고받는 게 끝이에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6시 퇴근이 공식적이니까 저희가 오후 5시, 한국이 그때쯤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날 반드시 뭐 끝내야 되는 게 있다, 야근해야죠. 시간 기준은 본사니까. 이게 뭔가 결제를 올리라고 해서 그게 바로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보충 자료를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되면 남아야죠. 이게 사실 한국이었으면 이게 바로 주고받고 하면서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이 시스템 때문에 이제 하루 이틀씩 메일이 딜레이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하루 이틀이 진짜 커요. 그리고 시차 말고도 이 연말이었다, 이것도 꽤 컸는데요. 본사는 빨간 날 다 쉬거든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개인 연차를 써가지고 좀 더 쉴 거란 말이에요. 연초에도 쉬고 연말에도 쉬고 며칠씩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이제 본사가 쉬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당겨서 결제해주세요 라고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이번에 또 설이 껴가지고
그 전까지 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 연말은 우리 본사뿐만이 아니고 현지 업체들도 사실 연락이 잘 안 돼요. 얘네는 특히나 더 막 한국처럼 뭐 크리스마스 당일날 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뭐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그냥 쉬어버리거든요. 아까 그 내역서를 만들어서 뿌린다 그랬잖아요. 얘네가 단가를 입혀서 와야 되는데 얘네도 뭐 도면 검토하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씩 막 걸릴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연휴가 껴버렸다. 뭐 답이 없죠.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대한 끝내려고 야근을 또 했었죠. 참 이게 부러운 건데, 이게 외국들은 개인 연차를 마음대로 쓰죠.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개인의 권리가 우선이니까. 그건 뭐 그냥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긴 한데, 외국은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였는데 사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제가 미숙한 게 제일 크죠. 뭐 알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찾아보면서 시간이 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실수를 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또 시간을 들이고, 뭐 별게 아니었는데 되게 큰 건 줄 알고 헛수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의 중요도를 이제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일이 많아요. 보통 어느 현장을 가도 이제 공무가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왜 저렇게 많이 야근을 하지 잘 몰랐죠.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